어떤 수입차를 구매를 하셨어요. 네. 중고예요. 네. 거리는 200에서 300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60개월 할부를 했다는 거지. 중고를. 아, 그러자. 자, 그럽시다. 자, 2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신차보다는 중고 국산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 내용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중고 수입차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건 절대로 반대를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신차를 구입할 때 솔직히 목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돈이 아니죠. 할부를 많이 하지. 근데 이 할부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월 뭐 30만원, 40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쌓이면은 본인 생활이 결국 망가져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에서 국산차들은 아까 신차를 구매할 능력이 될 때 이 내용에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국산차를 살 정도면은 그냥 그 차를 현금으로 세금까지 전부 다 보험까지 세금, 보험, 뭐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일시불로 일시불로 현금으로 끝낼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산차들은 말했던 것처럼 수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돈 들어갈 일도 적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차들은 웬만하면은 현금 비율을 많이 높여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월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네. 월 나가는 돈을 아껴야지만 그 수입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2부예요. 이번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까 일부에서 제가 이제 중고차를 사회초년생들이 차 살 때 중고차 사고 그리고 한 번에 목돈으로 딱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그 차 하면서 제가 이제 보험 이야기도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광주를 살아요. 근데 광주를 포함을 해서 전국에 이상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광주하고 부산? 부산. 아, 그럴 것 같았어. 이 두 동네가 정말 신기한 동네예요. 네. 땅에서 기름이 나는 게 아닌데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광주 같은 경우 조금 과장 못하면요, 세대 중에 한 대가 외제차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차가 조금 더 많아서 세대 중에 한 대 혹은 네 대 중에 한 대꼴로 외제차가 있어요.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동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아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에 계시는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인구수가 대부분 다 이제 경기권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보험을 특히 젊은 친구들이 보험 나 어차피 뭐 사고 안 낼 거니까 뭐 자차 좀 놓고 대인 좀 놓고 좀 저렴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사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네. 대물이랑 대인은 최대한 대로 넣으세요. 일단 네. 대물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끝이죠, 요즘에. 어떤 건 20억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아마 대부분 다 10억일 거예요. 네. 10억까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는 보험과 대물을 10억으로 늘린다고 해서 보험 차이가 많이 나냐? 아니에요. 3,000원 날 3,000원. 네, 맞아요.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대물, 대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고만 당했어요, 일반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제가 이제 당했던 사고 중에서 이제 상대방이 2018년도 아반때, 속히 이제 삼각대를 가지고 제 차 후미 옆부분을 수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비율이 이제 저는 이제 10대 0 생각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9대1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인 한도랑 대물 한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네, 너무 낮게 해놔가지고 우리 쪽 비율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어거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도 보니까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네, 나이가 동갑이고 해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브레이크 밟아야 됐는데 운전미숙이 없고 내가 엑셀 밟았다, 죄송하다. 근데 저도 이거 해야 되니까 혹시 9대1로 해주시면 안 되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뭐 9대1은 이제 저도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럼 내가 병원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대 0으로 하자. 그럼 상관없지 않겠냐. 지금 보험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대인 접수 그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병원 접수 안 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10대 0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젊은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보험을 일단 저렴하게 하려고. 네, 저도 보험비 꽤 비싸거든요. 네, 보험비가 제 나이 때 혹은 이제 처음 차를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00에서 좀 많이 내시는 분들 250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네요? 네, 꽤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보험비를 뺄 수 있는 부분 다 빼보니까 또 한 80까지 떨어져요. 일반 보험, 다이렉트가 아니라 일반 보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저희 나이대에서 차를 사는 것도 부담인데 보험비가 200만 원이라는 건 한 달 월급 오롯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빼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맞아요. 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은 내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다 이해해 주는 사람들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법원 가가지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쇼 붙이기는 거기서 정리하기는 하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지금 보험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좀 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험은 정말 아깝겠지만은 어머니 꽉 깨물고 한도를 좀 올려주세요. 그게 나중에 와서는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게 진짜 보험이잖아요. 근데 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큰 사고에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족할수록 보험 대비는 정말 잘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상품들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다른 네. 보험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좋으면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잖아요. 그쵸. 그때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지 돈으로.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잘 설계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 그때 아이고 수리비가 그때 제가 한 400이 나왔어요. 네, 400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대물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물은 자기가 500까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인 접수를 정말 기본만 해놨다는 거예요. 대물이 500밖에 안 해놨어요? 최저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했다. 네. 국산 차들도 한번 제대로 사고 나면 1000만 원 돈 그냥 넘어가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응. 3000만 원, 5000, 1억, 응. 10억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응. 근데 500은 좀 너무했다. 네, 자기는 사고가 안 날 줄 알고 넣을 수 있는 최하를 넣은 거예요. 법에서 보장하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뭐 500 정도 선이라면 제가 대물은 되는데 대인을 제가 기본만 해놨다. 그러니까 즉 제가 어디 다쳐갖고 실려가가지고 해야만 그 기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비가 올라간다고. 이제 뭐 크게 다친 건 없는데 이제 허리 시큰거리니까 파스만 좀 붙이면 되겠지 하고 이제 그냥 정리를 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500밖에 안 넣고 다니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그 젊은 분들한테 중고 수입차 사지 마라 영상에서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딱 그 말이에요. 그냥 골로 갑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지금 광주란 부산 제가 이야기했죠. 외제차 타는 사람들 그 제가 전체 대수의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 3분의 1이 또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돈이 아닙니다. 리스를 하거나 장기 렌트를 하거나 혹은 그냥 할부로 때려 찍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부산이 됐건 광주가 됐건 뭐 공장이라든지 뭐 중견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기업들은 다 서울에 있고 서울 경기권에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막 1억 원, 2억 원짜리 차들 엄청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런 친구들 보면 또 보험은 또 없고 술 먹고 운전 정말 잘해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이야기가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뭐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대화를 좀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네. 근데 벤츠에 어떤 수입차를 구매를 하셨어요. 네. 그것도 오래되지 않은 수입차. 거의 신형급. 네, 네. 중고예요. 네. 근데 나이는 30이 넘었고 거리는 200에서 300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결혼을 아직 안 했고 더 중요한 건 60개월 할부를 했다는 거지. 중고를. 돈이 없네요. 60개월 할부를 하면은 신차 같은 경우는 캐피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좀 네. 저렴하잖아요. 뭐가 물려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이렇다라는 사례만 들었는데 신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저렴하니까 그래도 뭐 이자가.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것도 60개월을. 5년을. 네. 할부가 몇 퍼센트 될까? 한 12% 되려나?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한 8% 이상은 나오지 8% 않을까 이상. 생각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야. 우리 생각해서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제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그 각 지역에 그 이름 없는 중견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고 네. 유명하진 않은
중견 그룹들을 가면 그 그룹의 이제 그 회장님들은 비서로 둡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차를 바꿔요. 그러면은 벤츠 제가 이제 어제 들었던 건이에요. 어제 저한테 비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혹시 벤츠 S500 탈 생각 있냐? 내가 2,000원 줄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개념이 저희랑 조금 남달라서 그냥 차를 바꾸고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차를 싸게 던져주는 경우들은 가끔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걸 살려면 제가 그 2,000 이상의 돈을 제가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돈이 있다 치더라도 저 보험비 어떡할 거예요? 세금부터 시작해서 보험. 그렇죠. 아. 네. 거기다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린데 높은 급의 수입 중고차를 타다 보면 또 보험비도 네, 엄청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고. 네. 나이를 한 40 먹고 운전 경력이 한 10몇 년, 10년, 20년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한 6, 7천에 넘어가면요. 신차 기준으로 넘어가면 보험비를 기본만 잡아도 180이 넘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차량 값을 뭐 제가 2,300 주고 왔으니까 2,300 주고 샀어요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보는 가격하고 제가 산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내가 얼마를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그 차량을 차량 가액을 설정을 하는데 네. 그 차량 가액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무시 못해요 절대로. 제가 아무리 뭐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나 가쁘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네. 근데 내가 조금 일찍 사회생활해서 나 돈 월급이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액 할부는 하지 마세요. 전액 할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전액 할부는 국산차도 전액 할부는 하면 안 돼. 네, 전액 할부는 진짜 미친 짓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봤더니 주변에서 대도시에서 네. 한 사람이 해요. 그렇게 이런 방법대로 한 사람이 60개월을 해서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 친구들 있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본인도 차를 타고 싶어서 쫓아해. 그러다 보면은 한두 사람 이렇게 되면은 야 쟤네들도 저러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녀. 쟤네들 뭐 쟤도 잘 타고 다니는데 쟤도 잘 타고 다니네. 그래서 그 사람들 쟤도 그러는데 쟤도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에 몰빵하시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차는 핸드폰이랑 달라요. 네. 그 할부한다고 얼마 안 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거기다가 내가 60개월이 지났어. 그럼 다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그 차를 팔았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야. 이미 차는 똥값이 돼 있어. 잠깐 5년이면 5년이면은 살 때 가격이 너무 떨어지겠구나. 어마어마하죠. 특히 수입차들.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 이상 주고 샀을 거예요. 그 그쵸, 정도. 수입차. 제가 어떤 차라고는 얘기 안 네. 하는데 그 차를 살려면 한 5천 정도는 주고 샀을 텐데 이게 5년 후에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끼껏해야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저는 그럼요. 한 2,000 조금 안 되겠구나 정도 생각은 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수입차들은. 단가 장난 아니에요. 뭐 차종별로 달라요. 또 유명한 브랜드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종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가격 방어가 잘 돼요. 그 브랜드는 좀 매니아층들이 또 탄탄하게 있기도 하고, 근데 에디션이 많잖아요. 네. 네. 에디션도 많고 또 본인이 직접 설정해서 옵션을 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일반 그냥 승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종들 같은 차종들은 이거를 만약에 그냥 벤츠니까 E클래스라고 잡을게요. E클래스라고 잡으면은 5년 후에 또 다른 신버전 E클래스는 또 나와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미 내 차는 구형이 돼 있고 이미 돈 들어갈 건 어마어마해. 그래서 단가가 심해요. 더군다나 개인 거래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치지만 상사 거래로 했을 때는 더 장난 아닙니다. 중고차로 살만한 외제차는 글쎄요. 비트라고 미니 정도? 비트라고 미니? 아니에요. 이쁘잖아요. 그렇지. 외관상 그런 모습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차들도 고질병이라는 게 있고 특히나 미니는 고질병이 좀 많아요. 그 말은 들었어요. 굳이 미니 살 필요 있냐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차피 저는 뭐 차 만족하고 있고 예, 마음 다 접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미니나 비트를 사주시려고 했어요. 신차로? 네. 일단 바꿔보지. 일단 콜을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막 알아보다가 이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보험비랑 혹시 내가 사고 났을 때 나 이거 수리비 나 감당할 자신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짐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와서 뭐가 없는데 원래는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빼고 뒤에는 다 짐입니다. 이제 제가 뭐 컴퓨터도 들고 다니고 모니터랑 뭐 공구랑 해가지고 뭘 많이 가지고 다녀요. 뭐 문제 생겼을 때 바로 교체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미니를 하면
참 잘 나가죠. 이쁘고 좋죠. 근데 이제 공간이 그만큼 안 나오겠더라고요. 네. 작죠. 그래도 미니가 생긴 거랑은 다르게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클럽맨이나 컨트리맨 사야 되지 않나요? 아, 그 정도 들어가면 또 공간은 네. 충분히 나오는데 그냥 일반 미니도 그래도 공간. 아반떼 이상급은 나와요. 아반떼 그 정도. 소나타급은 나와야 그렇죠. 넓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급에 봤을 때 차급에 봤을 때는 아반떼급이 크죠. 아반떼보다 작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볼 때.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2부에는 좀 해봤는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에게 소스가 되고 그러면은 좀 근데 이것도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듣는 말, 그쵸.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주변에 말려도, 필요 없어 하면서. 그 환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무조건 해야, 제 성격도 그렇거든요. 뭔가 하나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봤고 그게 된장은 아니더라. 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겁니다. 저는 100% 다 제가 느껴본 것들이에요, 사실. 중고 수입차를 오랄부로 산 적은 없어요, 사실. 이거 그 정도로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신차라는 걸 오랄부로라도 구매를 해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차종들이 있으면 그 차를 꼭 가져봐야 했기 때문에 근데 꼭 가져봐도 제 드림카는 못 샀어요. 드림카가. 뭐 당연히 알파리나 뭐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좀 받으셔서 좀 건강한 쪽으로 자극을 많이 받아서 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타시면 됩니다. 늦지 않아요. 진짜로 20대 때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타볼까? 나중에 많이 타요. 네. 나중에 폐지 집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롤스로이스 타면서 폐지 줍는 게 꿈이에요. 돈 낭비의 끝판왕. 그때 꼭 유튜브를 하세요. 그러면은 괜찮겠다, 그거 컨텐츠.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런 분을 뵀어요. 차가 벤츠인데 아파트에 있는 거기에서 박스를 줍고 차에다 넣으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박스가 필요해서 그렇지 않을까? 뭐 택배 박스 싸거나. 그거 치고는 노끈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되게 좀 독특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본 적 있어요. 그 보령에 그 벤츠로 택시 하시던 분이 있어.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고급 승용차로. 근데 그분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찼고 그때 당시에 저에게 타이어 견적을 의뢰하려고 한번 오셨었거든, 손님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왜 굳이 택시를, 그것도 LPG 그 혜택 못 받는 디젤을 선택을 해서. 또 디젤이었어요? 수입차는 일단 휘발유하고 디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나 택시로 할 거 다 이슈.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나는 내가 밥벌이 하고 내 새끼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했던 이 직업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좋은 차를 타보고 싶었다. 근데 그때 되게 멋있더라고.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지금 유지하면서 유지비 괜찮으시냐, 벌이는 되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되기는 어렵죠. 그 유지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었어요. 지금 또 계속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내는 이 차로 마지막을 같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멋있다. 멋있지. 젊었을 때 고생하고 좋은 차 못하고 그렇지.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애들 키우고 살짝 여유 생기니까 자기 꿈을 이제 벤츠를 얼마나 타보고 싶었겠어. 택시 하면서 돌아다니는 좋은 차. 멋있어. 그렇게 했을 때 외제차를 사야 돼.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멋있네요. 젊었을 때는 좀 굴러도 돼. 맞아. 그러면 어떻고. 좀 굴러도 돼. 어떻고. 근데 나이 먹어서 굴르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서울에 살았을 때는 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버리고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스쿠터도 괜찮은데 서울 경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 사니까요. 서울 경기는 정말로 교통이 잘 돼 있어요. 겁나 편하죠. 차 몰고 내가 2시간이면 갈 거리를 지하철로 가잖아요. 30분도 안 걸려요. 아니 요즘 제가 대중교통 이용 안 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환승도 되던데? 네, 환승도 돼요. 환승되면은 중복으로 돈 안 들어가는 네. 거죠. 환승도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은 제가 굳이 젊은 친구들 차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방은 좀 다르잖아요. 지방은 그만큼은 안 돼 있으니까 차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은 필요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때는 새 차 사는 것보다는 수입차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버는 돈으로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저는 반년 정도는 하세요. 6개월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2달 정도는 차 찾는데 생각을 하고 나머지 4개월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시불로 쫙 낼 수 있을 때, 모든 정리를 딱 끝낼 수 있을 때, 그때 차가 진짜 그 차가 내 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면서 보통은 거의 까먹고 타시거든요. 차를 운행을 하면은 기름값 나가, 보험비 들어가, 세금 들어가, 보통은 다 까먹고 타요. 근데 제가 정말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했던 차는 무쏘 스포츠였어요. 일단 세금 안 들어가죠. 29,800원이지, 1년에. 환경부담금 좀 들어간다. 노후 경유라서. 네, 그리고 그 차량 같은 경우에 디젤차 관리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단거리 주행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짧았어요. 1km, 2km? 그러니까는 차에 문제 생길 것도 없었고, 세금도 싸고, 보험도 싸고, 뭐 기름값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 차 탈 때 돈을 세이브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거 살 때. 코란도 스포츠를 살까? 코란도를 세금면이 살까? 진짜 좀 메리트가 있죠. 네. 근데 고속도로 1차선 못 가요. 그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코란도 C는 1차선 가나요? 갑니다. 네. 카니발부터 아닌가요? 구인승?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이제 1차선 옆에 있어서 그런 아. 거고요. 1차선은 추월 차로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승용이지 그 차들, 화물차들은 1차로 주행을 하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거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런데 누가 이제 네.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해버리면은 바로 벌금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내 주행만 하실 때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 추월차로가 어딨어요, 시내에. 근데 이제 고속도로 자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화물 전용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차선에 스포츠 계열 차량들, 픽업 차량들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신고하는 것은 다 벌금이에요. 네. 그렇구나. 전 이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도 이제 묵직하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탑 하나만 설치를 하면은 남부러울 거 없거든요. 차도 넓고 예. 연비는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예. 화물칸이 진짜 화물칸이라서 막 쓰는 것들 집어넣어도 부담스럽지 네. 않다는 거. 차 뭐 상처나거나 그런 거 걱정이 없다는 걱정 거. 안 해도 되고 예. 대신에 이제 무쏘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사람들 쓰레기 은근히 많이 버려요. 그런 데다가 무쏘에다가? 예. 그 뒤에 트렁크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그래요? 예.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동네 사신 거예요.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건 아니지. 글쎄요, 제가 있는 동네가 좀 그래서 그런가?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별거 아닌 그 조그만 쓰레기들 있잖아요. 음료수 먹고 남은 캔들. 그런 게 거기에 이제 차곡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 인식은. 참 못났다. 그치? 외제차는 놓겠어 그거를? 자기가 혹시 몰라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참 못났어. 못났어 그런 거지.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알짜배기, 오늘 진짜 알짜배기 얘기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알짜배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잖아. 아니, 하라면 해. 하라면 해? 그렇게 좀 무리해서 차 안 사기, 요거를 조금 젊은 친구들이 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셔서 출연해 주시고 또 인터뷰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드라이브 나오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비가 와서 차량을 찍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을 마무리 멘트 못 치겠다. 받으실 분들은 알아서 보고 그러니까 이미 차가 없으실 분들은 아마 안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중고차에 관련된 내용들, 중고로 차를 구입했을 때 또 할부를 끼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또 보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얼마나 또 무서운지, 이런 것들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잖아요, 보험이잖아요. 이건 진짜로 사고에 대한 걸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돈을 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선에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